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이 구조적인 위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부터 살펴보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숫자 하나가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50%. 이주량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딱 절반을 상속은 받았지만 정작 농사는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식탁 물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의 출발점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을 흔히 반도체처럼 수출로 돈을 버는 공격수 산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농업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국방이나 교육처럼 우리 사회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없어서는 안 돼 수비수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아주 뜻밖의 지점에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상속제도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왜 유독 우리나라 농지만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비효율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엔 할아버지 세대에 넓은 땅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 3분의 1씩 쪼개지고 또 그 다음 손주 세대로 가면 무려 9분의 1로 조각나버립니다. 이주량 박사는 바로 이 균등 상속 원칙이 우리 농지를 경작이 힘들 정도로 파편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오래전부터 장남에게만 상속을 몰아주거나 국가가 나서서 땅을 합치는 제도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만든 균등상속법이 의도치 않게 농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얽힌 소유권 문제를 법으로 하나하나 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이주령 박사는 여기서 기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만약에 토지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두고 아주 효율적인 단 하나의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의 논농사를 대신 관리한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업계의 배달의 민족 같은 모델입니다. 땅 주인들은 그냥 땅을 제공하고요. 어떤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랑 AI를 이용해서 비료와 종자 구매부터 스마트 장비 운용, 수화까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를 통해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주량 박사가 제안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작정 돈부터 지원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땅을 나누는 문제에 앞서서 그 땅을 나누게 만드는 법부터 손봐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한국 농업의 근본을 바꿀 열쇠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세율 도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소득 신고를 의무화해서 누가 어디서 얼마를 버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막대한 보조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깜깜이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농지를 특별 자산으로 지정해서 이 파편화의 주범인 민법의 균등 상속 원칙에서 아예 예외로 두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처한 이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과연 우리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여유가 있을까요?